여러분, 혹시 겨울에 유럽이나 미국을 여행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실내가가 얼마나 추운지를요. 두꺼운 패딩 입고 집에 들어가도 스웨터는 기본이고 침대에 누워서도 양말을 신고 자야 하는 게 서양의 겨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한겨울 영하 15도인데 집안에서는 반팔에 반바지 입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돌아다니죠.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 보면서 제일 충격받는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저 사람들 미쳤나? 겨울인데 왜 반팔 입고 바닥에 앉아서 밥 먹어? 그런데 이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인들조차 잘 모르는 우리 문화의 엄청난 비밀인데요. 듣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었구나 하고 절로 어깨가 으쓱해지실 겁니다. 자, 일단 숫자 하나부터 보고 시작하죠. 한국의 겨울철 실내 평균 온도는 섭씨 22도에서 24도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어떨까요?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의 겨울철 실내 온도는 평균 섭씨 18도에서 20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무려 4도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4도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건 마치 서울과 부산의 기온 차이보다도 더 큰 격차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집안에서도 두꺼운 옷을 입고 생활하는 게 당연한데 한국 사람들은 반팔 입고 아이스크림까지 먹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왜 한국만 이렇게 따뜻할까요? 우리가 부자 나라라서 난방비를 펑펑 쓰는 걸까요?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추위에 약해서 온도를 높게 설정하는 걸까요? 둘 다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온돌이라는 2000년 넘은 한국 고유의 난방 기술 때문입니다. 온돌이 뭐냐고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발명품인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방바닥 밑에 열기를 통과시켜서 바닥 전체를 데우는 난방 시스템입니다. 옛날에는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그 뜨거운 연기가 방바닥 아래 구들장이라는 넓적한 돌 밑을 지나가면서 돌을 달궈요. 그럼 그 돌이 마치 핫팩처럼 오랫동안 열을 품고 있다가 서서히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은 아궁이 대신 보일러를 쓰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바닥에 온수관을 깔아서 바닥을 데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서양의 난방 방식과 비교해보면 온돌이 얼마나 천재적인 발명품인지 확 와닿습니다. 서양은 어떻게 집을 데우냐면은 벽난로나 라디에이터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방 한쪽 구석에 열을 내는 기계를 두고 거기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로 방을 데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열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장 쪽은 따뜻한데 바닥은 여전히 차가운 겁니다. 이건 마치 500년 만에 소개팅 나갔는데 사진 속 카리나가 나올 줄 알았더니 카리나 승모님이 나온 것과 같은 배신감이랄까요?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엄청난 거죠. 그런데 온도는 어떤가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아래에서 위로 열이 올라가면서 방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집니다. 이게 바로 대류의 원리인데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거 맞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니까 바닥을 데우면 자동으로 공기가 순환하면서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죠. 게다가 머리는 시원하고 발은 따뜻한 두한조결이라는 건강 원칙에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한의학에서 이게 제일 건강에 좋은 상태래요.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 국립과학기술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온돌 방식의 바닥 난방이 일반 라디에이터 난방보다 에너지를 무려 20%나 더 절약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난방비가 한 달에 10만 원 나온다면 온돌을 쓰면 2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겨울에 난방비 폭탄 맞았다고 난리를 칠 때 한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난방비로 훨씬 더 따뜻하게 지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이 온돌이라는 엄청난 발명품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한국 문화 전체를 바꿔놓았는지 말이죠. 온돌의 역사는 정말 깁니다. 기원전 4세기, 그러니까 무려 2300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온돌 유적이 발견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주로 북쪽 지방이나 가난한 서민들이 사용하던 난방 방식이었어요. 귀족들은 뭘 썼냐고요? 침대나 평상 위에 앉아서 화로로 몸을 녹이는 식이었죠. 그러니까 완전 입식 생활을 했던 겁니다. 의자에 앉고 침대에서 자고 높은 식탁에서 밥 먹고요. 그런데 17세기에 대사건이 터집니다. 지구 전체가 추워지는 소빙하기라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추웠냐면 여름이 지나도 지리산에 눈이 안 녹았고 한여름인 음력 6월에 서리가 내렸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유럽에선 이 추위 때문에 흑사병이 돌고 마녀 사냥이 극에 달했으며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무너지고 청나라가 들어섰죠. 조선에서도 1670년부터 1671년까지 경신대기근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쳐서 무려 1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이 극한의 추위 속에서 조선 사람들이 선택한 해결책이 바로 온돌이었습니다. 화로 따위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양반집도 왕실도 전국 방방곡곡에 온돌을 깔기 시작합니다. 마침 이 시기에 한지를 여러 겹 겹쳐서 기름을 먹인 장판지까지 개발되면서 온돌은 완전체가 됩니다. 바닥이 따뜻하고 깨끗한 완벽한 난방 시스템이 완성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는데요. 온돌이 전국에 보급되자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생각해보세요. 바닥이 이렇게 따뜻한데 굳이 침대나 의자에 앉을 이유가 있나요? 없죠. 오히려 따뜻한 바닥에 직접 몸을 대고 앉거나 눕는 게 훨씬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17세기 이후로 한국에서 입식 가구들이 쑥 사라지고 좌식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높은 침대와 의자는 사라지고 대신 나지막한 소반, 문갑, 작은 탁자 같은 것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좌식 생활이 시작되면서 필연적으로 신발을 벗게 됩니다. 바닥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신발을 신고 있으면 바닥이 더러워지잖아요? 게다가 온돌의 따뜻한 온기를 제대로 느끼려면 맨발로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이 만들어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온돌 바닥이 따뜻함, 좌식 생활, 신발 벗기. 이 모든 게 논리적으로 딱딱 연결되는 하나의 완벽한 문화 시스템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온돌이라는 한국의 천재적 발명품이 20세기에 세계로 퍼져나가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1916년 겨울 미국의 전설적인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일본 도쿄를 방문합니다. 제국 호텔을 설계하러 간 건데 일본의 부호 오쿠라 기아치로라는 사람 집에서 묵게 돼요. 그날 밤이 매우 추운 겨울이었는데 라이트는 추위에 떨면서 차를 마시고 있었대요. 그런데 오쿠라가 라이트를 어떤 방으로 안내하는데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라이트가 완전 충격을 받습니다. 순식간에 공기가 따뜻해지더니 온몸이 포근해지는 거예요. 라이트는 나중에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기후 자체가 바뀐 것 같았다. 이 정도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상상이 가시죠? 이건 마치 겨울에 북극에서 갑자기 하와이로 순간이동한 것과 같은 경험이었던 겁니다. 그 방이 바로 온돌방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온돌방이 아니라 1915년 일본이 경복궁에서 통째로 뜯어간 자선당이라는 전각의 온돌방이었어요. 오쿠라라는 사람이 악명 높은 문화재 약탈자였거든요. 역사의 아이러니죠. 일본이 우리 문화재를 훔쳐간 덕분에 오히려 온돌이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라이트는 이 온돌의 원리에 완전히 매료됩니다. 거추장스러운 난방기계 없이 바닥에서 열이 나와 방 전체를 데우는 이 방식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깨달은 거죠. 그래서 1937년 미국으로 돌아가서 허버트 제이콥스라는 젊은 저널리스트의 집을 설계할 때 콘크리트 바닥 아래에 온수 파이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세계 최초의 현대식 바닥 난방을 만들어냅니다. 라이트는 제이콥스를 설득할 때 이렇게 말했대요. 한국의 난방 방법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주택에 이런 난방법을 시도한 최초의 미국인이 되고 싶지 않소? 완전 멋지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건축가가 한국의 온도를 이렇게 극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박이 납니다. 제이콥스 주택은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건축사적으로 중요한 건물이 되고 이 바닥 난방 방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지금 독일 베를린 국회의사당, 프랑스 파리 루이비통 박물관, 북유럽의 병원과 공공건물들이 모두 이 온돌 방식의 바닥 난방을 쓰고 있어요. 심지어 2008년에는 바닥 난방이 국제표준안으로 채택되면서 유럽 신축 건물의 50%가 바닥 난방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외국 선수들이 선수촌에 들어가서 제일 놀란 게 바로 온돌이었대요. SNS에 한국의 바닥 난방 진짜 대박이다. 이거 우리나라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이런 글들이 엄청 올라왔거든요. 특히 추운 나라에서 온 선수들일수록 온돌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해볼까요? 한국 사람들이 겨울에 집 안에서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이유? 온돌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서 밥 먹는 이유? 온돌이 만든 좌식 문화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이유? 온돌로 데워진 따뜻한 바닥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완벽한 문화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2300년 전에 시작된 온돌이라는 천재적인 발명품이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 전체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 기술이 20세기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 지금 수억 명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단순히 K-팝이나 K-드라마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2000년 넘게 발전시켜온 이런 생활기술, 문화, 지혜가 지금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온돌 문화는 2018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지금도 전 세계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소중한 우리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훌륭한 문화대사가 되길 기대합니다.